다시는 이 견적으로 조립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조립할 때와 편집할 때 딱 일주일 차 나는데 벌써 그래픽카드가 10만원 올랐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조립은 대부분 생방송에서 하고 따로 편집해서 올리지 않았는데, 가끔 제가 조립하는 견적이나 빌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어떤 빌드인지 소개하고 왜 이런 부품을 골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립한 PC는 학교 선배 형이 의뢰해 주셨고, 대략 모니터 및 기타 장비 포함 180만원 정도의 견적이었습니다. 형이 PC방을 자주 가는데 요즘 또 시국인지라 가지를 못하니 급하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품 구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가 레이븐코인과 LHR 채굴락 뚫리는 콤보를 쳐맞고 다시 미국 가버렸죠. 정말 어렵게 구해서 조립해 줬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CPU는 1400F로 선택했습니다. 유통사는 인텍인 컴퍼니 거네요. 생방송 중에 견적 문의를 받으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 이걸 골랐을 때 CPU는 뭘 가야 하나요? 인데 저는 3060 Ti를 기준으로 그 위에 그래픽카드는 5600X, 그 밑으로는 1400F나 11400F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AMD 버미어가 잘 나오긴 했는데 하위 라인업을 출시하지 않아서 많이 아쉽네요. 기준으로 3060 Ti로 잡은 것은 1400이 최대 커버해주는 것이 3060까지입니다. 그 위로는 소위 병목이라고 불리는 상위 CPU 대비 성능 손실률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단 3060 Ti는 램오버 좀 하시면 1400으로도 충분히 사용해볼만 합니다. 1400이나 11400은 거의 성능은 비슷하니 저렴하신 쪽으로 고르면 될 것 같네요. 명심해야 할 것은 꼭 B560 혹은 Z490 보드는 쓰셔야 램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B460 보드는 램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보드는 B560 보드로 골랐습니다. B560 중에 에즈락 프로4가 싸게 잘 나왔는데 이번엔 터프 보드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램오버 생각해서 B560의 터프 플러스 보드로 골랐습니다. 쿨러는 저는 순행을 선호하지만 1400의 순행은 조금 과투자이긴 하죠. 예산이 빡빡해서 적당한 가격에 3RCS의 RC400 화이트로 했습니다. 컨셉이 터프 앤 화이트라 화이트 쿨러를 골랐고, RC410이 아닌 RC400을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LED를 선호하지 않아서요. 저는 LED가 없거나 화려하거나 극단적이라 이번에는 없는 것을 골랐습니다. 실제로 RC400 화이트 제품은 정말 색감이 이뻐요. LED 선호하지 않거나 유부남 견적용으로 쿨러 고르시면 RC400 괜찮습니다. 가격도 3만원대라 부담되지 않고요. 램은 클레브 볼트 XR3600에 CL18 8기가 2장 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XMP용으로 쓸 거면 클럭이 높아서 괜찮고 수동으로 오버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나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대망의 그래픽카드 정말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용산을 거의 한 이틀 뒤져본 것 같네요. 원래 처음 형이랑 상담했을 때 RTX 3060만 가도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지를 때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겜용인데 RTX 3060은 조금 아쉽거든요. RTX 3060 Ti랑 게임 성능 차이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RTX 3060 Ti로 질렀습니다. 거기에 환상종 중에 환상종으로 터프 구해왔습니다. 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죠. 근데 진짜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거 구할 때 스트리머나 크리에이터 찬스 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안 쓰면 못 구하는 정도였습니다. 겨우 막차 타서 구해왔네요. 형은 진짜 나에게 잘해야 해. 그리고 파워는 화이트 컨셉에 맞게 크리에이티버 2750 프로즌 80 플러스 골드 모듈러로 했습니다. 한번 리뷰했었죠. 사실 화이트 컨셉을 파워까지 가져가면 가격이 확 오르는데 이 녀석이 가격이 괜찮아서 부담이 줄어들었네요. 파워 용량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최소 해당 그래픽카드 권장 파워 용량만큼은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ASUS RTX 3060 Ti 터프는 750W여서 750W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케이스는 킹성비 케이스 아이구즈 해치 6입니다. 이번에 조립할 때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긴 했죠. 군대 조종수 겸 정비병 출신이라 기지를 발휘해서 단차랑 나사 문제를 잡긴 했는데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당황해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연히 아이고즈 관계자분이 생방을 보셔서 다음날 해당 문제 때문에 개선 방안 논의하러 미팅했는데 문제점 인지 중이라 곧 수작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격은 유지. 이러면 정말 감사하죠. 항상 유튜브 하면서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가 기업 쪽에서 제가 요청한 부분을 개선해준다고 하는 상황이죠. 거기에 가격 유지, 최근 케이스 시장 물류비 증가로 가격을 다들 조금이라도 올렸는데 아이고즈 해치6는 유지 중입니다. 5만원 이하 케이스 중에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시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지지대는 없었는데 지지대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면 그래픽카드 구성품에 넣어서 좋겠죠. 하지만 조금 처지는 것이 마음에
마음에 걸려서 추가해줬습니다. 추가해주니까 확실히 편안하네요. 해당 제품은 아이구즈의 VH1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길이가 상당히 길게까지 늘어나고 또 줄이면 되게 짧아서 범용성이 넓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작아서 공간 협소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품 설명했고, 그럼 실제 게임 플레이 보시겠습니다. 의뢰자께서 배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배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클럭과 XMP 수동 오버를 비교했습니다. 수동 오버는 4000에 CL18입니다. TM5로 테스트했고 5주기 무사 통과했습니다. 옵션은 Full HD, 전체 화면의 렌더링 스케일 100, 그래픽은 올 울트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역시 배틀그라운드는 램 클럭에 따라 차이가 크죠. 기본 클럭에서는 평균 153프레임, 하위 1% 100프레임입니다. 근데 XMP만 켜져도 평균 171, 하위 1% 112프레임으로 10% 이상의 성능 향상 효과가 있죠. 여기에 수동 오버를 해주면 5% 정도 더 늘어나서 평균 177프레임, 하위 1% 117프레임이 나옵니다. 오버 마진이 적어서 오버클럭 효과가 XMP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오버클럭이 걱정된다, 어렵다, 잘 모른다 하시면 XMP 클럭 높은 것만 사서 써주셔도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는 에이수스의 VG278QR 165 게이밍을 골랐습니다. 형이 빡겜 유저라 TN 패널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IPS를 선호하긴 하나 빡겜 유저에게는 TN도 괜찮은 선택이죠. 괜찮다고 추천받은 모니터였는데 사고 나니 특가로 갑자기 좀 풀리네요. 질겜 쪽보다는 빡겜 쪽이신 분들은 구매할 만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세긴 세지만 그만큼 성능 발휘해줍니다. 유통사는 인텍앤 컴퍼니라 AS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